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산마리노 대 키프로스. 자,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산마리노와 키프로스 모두 월드컵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남은 잔여 경기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까지 뭐 두 팀 다 크게 좀 동기부여가 이제 없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뭐 이제 친선전과 뭐 크게 좀 다를 게 없는 그쪽 경기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에서 좀 전패 중인데 이어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오스트리아 상대로 무려 10대 0 대패를 좀 당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뭐 양 팀 다 뭐 탈락이 확정 좀 되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산마리노가 훨씬 더 안 좋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은 그래도 원정이라고 해도 키프로스가 이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처럼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두 줄 수비를 좀 형성해 좀 버티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전에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전진성 및 공격 전개가 안 좋아 공격에서 좀처럼 이제 힘을 좀 못 쓰긴 했지만 최근에는 두 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며 이제 득점력이 좀 올라왔고 이제 유효슈팅도 많이 좀 창출하면서 이제 공격이 이전보다는 많이 좀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루마니아와 이제 보스니아 상대로 이제 전부 다 이제 멀티골을 좀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팀들 상대로도 생각 이상으로 좀 공격 퀄리티가 좀 좋으면서 이제 굉장히 전개가 좀 매끄러웠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서는 좀 키프로스의 좀 공격이 많이 좀 올라온 감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다가올 수가 있다. 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산마리노라는 좀 팀 자체가 이제 두 줄 수비를 좀 형성한다고 해도 수비 조직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불안정한 감이 있고, 그리고 특히 좀 공간 허용이 좀 잦다 보니까 이제 수비가 좀 많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좀 산마리노의 좀 불안정한 좀 수비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좀 그래도 공격이 많이 좀 올라온 그쪽 키프로스가 이제 원정이라고 해도 이제 산마리노의 좀 수비를 좀 잘 공략해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키프로스가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평소보다는 라인을 더 많이 이제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뭐 기존에 좀 보였던 것보다는 더 좋은 공격 퍼포먼스를 좀 기대해 볼 만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키프로스가 그래도 산마리노 상대로는 무난히 좀 이기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키프로스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키프로스 승 마인승, 이거는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루제도 대 체코. 자,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시크가 결장 중인 좀 체코기 때문에 이제 시크의 좀 결장은 좀 체코의 좀 공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클 수가 있다. 요 점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이제 몬테네그로 상대로 홈에서 무려 4대 0 대승을 거두며 큰 이변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경기 내용에서도 많이 이제 압도를 하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몬테네그로전에서 이제 생각 이상으로 페루제도의 공수 전환이 좀 빠르면서 몬테네그로 상대로 이제 템포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고, 이제 몬테네그로의 좀 수비 라인을 좀 완벽히 좀 붕괴시키면서 효율적인 득점 기회도 이제 많이 좀 창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보였던 그 좀 페루제도의 좀 경기력과는 진짜 많이 좀 상반된 그런 좀 경기력을 좀 직전 경기에서 좀 보여줬다라고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직전 경기에서의 좀 페루제도는 굉장히 좀 최상의 좀 퍼포먼스를 좀 보였던 그런 좀 팀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페루제도 입장에서는 그런 좀 직전 경기 이제 몬테네그로 상대로 좀 대승을 좀 거뒀던 거 좀 발판으로 더더욱 좀 반등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런 약간 좀 경기력을 좀 최대한 좀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정팀 체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홈에서 크로아티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괜찮은 좀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1인 크로아티아와는 여전히 승점이 같은 상황입니다. 네. 자, 다만 이제 뭐 크로아티아보다 이제 한 경기를 더 이제 치룬 그런 좀 체코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1위 경쟁에서는 이제 크로아티아가 더 앞서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체코가 이제 어느 정도 체급차를 좀 앞세워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제 페루 제도가 홈에서 수비가 좀 견고하고 조직력이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생각보다 체코가 페루 제도의 수비를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이제 시크의 좀 부재로 인해서 좀 체코의 좀 공격도 확실히 좀 떨어진 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시크의 좀 결장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둬야 하는 경기지 않나 좀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좀 체코가 이제 페루제드의 수비를 좀 공략하기 좀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유의미한 좀 득점기의 창출도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 이제 직전 경기에서 페루제도의 그런 공수 전환 속도가 좀 빨랐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체코 상대로도 템포 싸움에서 크게 밀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통해 이제 페루제도 역시 뭐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와 위협적인 모습을 종종 보일 수도 있다고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전력 면에서는 확실히 체코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페루 제도가 직전 경기에서 보였던 그런 최상의 경기력과 더불어 이제 몬테네그로 상대로 대승을 좀 거두며 기세가 확 올라왔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올라온 그런 페루 제도의 기세를 이제 체코가 또 이제 원정에서 꺾기는 좀 생각보다는 저는 꽤 버겁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경기도 확실히 좀 페루 제도가 이제 나름 좀 비비는 경기를 또 치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봐서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페루제도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루제도 2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럼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대 이제 벨라루스 경기. 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중. 그리고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그리스 상대로 홈에서 3대1 승리를 좀 거두며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점유율 면에서는 이제 그리스한테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효율적인 공격은 이제 스코틀랜드가 이제 많이 만들면서 그 이제 3대1 좀 역전승을 좀 거뒀고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좀 이제 페이스를 끌어올렸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드컵 예선에서 총 3경기를 치렀는데 3경기 다 좀 패배를 하면서 전패를 좀 거두고 있고, 그 직전 경기에서는 덴마크 상대로 6대0 대패를 좀 당하며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뭐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공수 밸런스가 이제 크게 좀 무너진 게 이제 경기력 저하로도 좀 이어지면서 좀 저조한 성적을 좀 연이어 좀 거두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뭐 스코틀랜드가 이제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잘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벨라루스의 압박 강도가 최근에 그리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다 더 편하게 스코틀랜드가 빌드업을 좀 구사해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난히 그래도 스코틀랜드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잘 운영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자, 그리고 현재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의 좀 힘이 좀 약하면서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상대로 이제 중원에서 이제 밀리며 측면 돌파를 쉽게 허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도 안 좋아 득점기의 창출에도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보니까 공격에서도 좀 두각을 좀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수 방면에서 모두 이제 스코틀랜드가 우세할 만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스코틀랜드가 확실히 좀 미들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중원은 벨라루스보다는 훨씬 더 좀 막강하기 때문에 이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점을 좀 바탕으로 충분히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면서 이제 스코틀랜드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 경기는 네, 크게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스코틀랜드 사이드를 보는 게 지금 합리적이라고 좀 보여지고, 네, 요거는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승, 마인승. 네, 언어바는 이제 3.5다 보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투아니아 대 폴란드 경기. 자,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에서 총 6경기를 치렀는데 6경기 중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핀란드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월드컵 예선 탈락이 좀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월드컵 예선 경기는 큰 의미가 없어 이제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게 된 그리고 현재 좀 리투아니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이제 네덜란드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거나 이제 핀란드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현재 지금 G조 2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폴란드가 우르반 감독이 좀 부임한 이후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행보가 좋고, 그리고 감독 교체로 인해 이제 이전 감독과 레반도프스키의 좀 불화도 좀 정리가 좀 되면서 이제 팀 내 좀 분위기가 이제 한층 더 좋아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대에서 잠정 은퇴를 좀 선언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레반도프스키의 좀 의견을 더 이제 반영해서 이제 기존 감독을 좀 자르고 이제 새 감독으로 이제 좀 교체가 되면서 레반도프스키도 좀 돌아오는 그런 좀 호재가 이제 다 좀 겹쳤고, 그러면서 좀 성적도 좀 좋아졌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내 상황을 잘 좀 정리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좀 내부적인 분위기는 좀 잘 좀 잡았다라고는 볼 수가 있지만, 자,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여전히 이제 폴란드의 경기 내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이전처럼 뭐 이제 경기 내용이 이제 확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좀뭐 그러니까 이제 뭐 지지부진이라고 하기엔 조금 네 애매하고, 그래도 약간 좀 뭐 이제 평타 정도만 좀 치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경기 내용이 이제 감독이 좀 교체되고 나서 크게 좋아졌다고 보기는 많이 어렵고, 그리고 특히 좀 원정에서는 거의 매번 약한 면모를 좀 보였었던 거죠 폴란드기 때문에 이제 우르반 감독 체제에서도 그런 원정 약세가 이제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감독 교체로 인해서 이제 원정 경기력도 이제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네덜란드 전을 좀 제외하고는 이제 우르반 감독 체제에서의 원정 경기를 좀 치르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확실히 원정 경기가 매번 좀 많이 저조했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원정 폴란드에 대한 불안 요소는 더 큰 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자, 게다가 이제 리투아니아가 최근에 네덜란드 상대로 홈에서 2골을 넣으며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 직전 경기 핀란드 상대로도 원정인데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좀 보이며 나름 좀 선전했기 때문에 이런 리투아니아가 저는 뭐 생각보다 이제 홈에서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저는 고려했을 때 현재 원정 폴란드 1.3대로 좀 접근하기는 솔직히 좀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차라리 요거는 폴란드 사이드보다는 리투아니아 2프랜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확실히 이제 우르반 감독 체제로 이제 전환되다 보니까 폴란드에 대한 기대치는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좀 원정 폴란드는 아직까지는 믿음이 좀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요거는 그래도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리투아니아 2프랜스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투아니아 2프랜스 보는 경기,
네,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5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대 오스트리아 경기. 자,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키프로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승점 1점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그 경기에서 키프로스 상대로 경기 내용에서 좀 많이 밀리며 이제 저조한 그런 좀 경기력을 보였던 그런 루마니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위인 보스니아와는 승점 6점 차가 나고 있고, 그리고 남은 잔여 경기까지 고려했을 때 이제 이번 경기에서 루마니아가 패배를 한다고 하면은 월드컵 예선 탈락이 거의 유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최소한 패배는 좀 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며 지금 상승을 이제 잘 유지하고 있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산마리노 상대로 무려 10골을 넣으며 이제 10대 0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산마리노와의 좀 큰 체급차를 좀 고려해도 이제 10골을 넣은 거는 그런 오스트리아 공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요소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약간 좀 10골을 좀 넣었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런 좀 공격 흐름을 이제 이어갈 만한 그런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직전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산마린 상대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이면서 더더욱 좀 공격 흐름이 좋아진 그런 좀 오스트리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 경기 내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초반부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 템포를 끌어올려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가 있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더 포커스를 좀 두면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오스트리아의 에너지가 빠질 수 있는 중후반부터 서서히 공격적인 플레이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뭐 양팀의 좀 전술을 좀 고려했을 때 루마니아보다는 오스트리아의 그런 또 활동량이 더 많이 좀 요구가 되는 그 좀 전술을 좀 구사하다 보니까 오스트리아의 좀 에너지가 더 빨리 빠질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라고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굳이 뭐 초반부터 이제 좀 맞불을 좀 놓기보다는 초반에는 이제 수비에 더 포커스를 좀 두면서 안정적으로 플레이해 오스트리아의 그런 좀 에너지를 좀 빼다가 중후반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는 게 좀 더 이제 실리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이제 루마니아가 좀 경기를 이제 풀어간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루마니아가 최근에 이제 홈에서도 흔들리는 경우가 좀 많아지면서 이전처럼 홈 강세를 좀 보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력 또한 좀 대체로 안 좋아지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전에 좀 좋았을 때랑 달리 좀 최근 좀 루마니아의 좀 경기력은 뭐 그리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좀 시도한다고 해도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그게 좀 쉽게 잘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려 봐요. 네.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오스트리아 상대로도 루마니아가 좀 주원 싸움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오스트리아의 공세를 좀 막기는 좀 다소 좀 버거울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오스트리아한테 좀 끌려다니는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가 이제 초반에 좀 안정적인 좀 경기 운영을 좀 토대로 이제 풀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효과적으로 잘 좀 먹혀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되려 이제 오스트리아 상대로 이제 오스트리아 상대로 좀 수비에서 좀 고전하면서 결국에는 좀 끌려다니는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네, 조금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오스트리아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가능성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이제 1위를 좀 확실히 좀 굳히는 좀 방향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전에 이제 루마니아가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좋은 그런 경기력을 좀 보였을 때라면 모를까, 현재 주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공수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졌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아까 말했던 운영을 잘 시도하기는 잘 좀 구사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를 지금 루마니아 사이드를 보기는 솔직히 뭐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를 오스트리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오스트리아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를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 대 그리스 경기. 자, 일단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적 좀 덴마크의 이제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벨라루스 상대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며 6대0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리스전에 이어 벨라루스전에서도 3골 이상을 좀 넣으며 좋은 공격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는 좀 덴마크라고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스코틀랜드 상대로 3대1로 패배를 했고, 이로 인해 이제 연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덴마크 상대로 3대0 대패를 좀 당한 이후로 이제 페이스가 확 떨어졌고, 두 경기 연속 3실점을 하면서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이제 그리스가 확실히 좀 수비가 견고한 편이긴 했지만 최근에는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수비가 이제 크게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결과를 좀 못 내면서 최근에는 연패를 좀 거두면서 하락세를 좀 타고 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두 팀의 분위기도 많이 좀 상반되어 있다라고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한 달 전쯤에 두 팀이 맞붙었을 때는 덴마크가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었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덴마크가 수비수까지 공격에 적극적으로 좀 가담시키며 이제 변칙적인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칙적인 전술에 그리스가 대응이 좀 잘 안 되며 결국 이제 덴마크가 승리를 좀 거뒀다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가 그런 변칙적인 전술에 한번 좀 당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대처할 수는 좀 있다고 보여지지만 문제는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 현재 그리스의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고, 그 후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전처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잘 지금 구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가 이제 되려 좀 끌려다니는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현재 흐름도 좀 상반된 양 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가 계속해서 좀 좋은 성적을 좀 냈었을 때는 수비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면서 이제 좀 견고했기 때문에 그런 좀 안정된 수비를 좀 바탕으로 결과를 이제 좀 잘 냈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도 좀 더 이제 부담 없이 좀 하면서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 그리스는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제 공격에서도 확실히 좀 이제 너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기는 많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기력 좀 저하가 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현재 좀 그리스의 그런 좀 페이스 및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진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그리스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경기가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최근 좀 페이스 및 경기력이 아무래도 덴마크가 더 좋고, 그리고 그리스의 공수 밸런스가 지금 많이 무너진 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도 좀 덴마크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은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덴마크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몰타 대 보스니아. 자, 이거는 친선 경기입니다. 그리고 친선 경기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요 경기는 뭐 친선 경기라고 해도 보스니아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경기는 한번 햄무 도전하는 경기, 보스니아의 1점 차 정도 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네덜란드 대 이제 핀란드. 네,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핀란드 3프랜승 쪽을 보거나, 안 그래도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은 좀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크로아티아 대 지브롤터. 네, 요거는 그래도 체급차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이거는 크로아티아 대 마인스. 이제 최소 핸디캡 기준점이 4점일 텐데 4점 기준이라고 해도 이제 마인스 쪽 보는 경기. 4.5 기준이라고 해도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월드컵 예선 위주로 된 이제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